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EX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KF21EX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KF21EX라는 건 저번 2024년 6월 17일에 열렸던 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 카이가 발표한 KF21의 새로운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걸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공식 로드맵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카이라는 하나의 업체의 로드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업체의 로드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업체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물론 업체의 로드맵이 실제로 채용되어서 현실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K3 전차의 개발을 앞당기자는 현대로템의 로드맵에 따라서 개발하기로 한 4세대 전차의 시제 모델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군은 당장은 K2 전차의 후속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 없었지만 로템의 주장에 의해서 2028년까지 4세대 전차의 시제 전차를 만들기로 했죠. 그런 것처럼 업체의 로드맵이 실제 개발에 반영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로드맵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로드맵은 업체의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목표 자체가 너무 높거나 달성 시기가 너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정식으로 채택되는 것보다 채택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수십 배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이가 이걸 발표한 이후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다루는데 저만 다루지 않는다면 KF21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억지로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새로운 로드맵을 무시하는 이유는 이 로드맵 자체가 기존 카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로드맵을 붕괴시키는 로드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카이는 KF-XX라는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걸 다루었고 솔직히 이때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이번 KF21EX라는 로드맵은 이 KF-XX를 붕괴시키는 로드맵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만든 로드맵을 깨버리는 로드맵인 것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KF21 블록2를 2028년까지 완성을 하고 블록3를 2030년경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40년부터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KF21 블록3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블록2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블록3의 일정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이 입장에서는 지금 KF21에 관심을 가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블록3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나라들에게 블록3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다 못해서 블록2라도 블록3 사업과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블록2도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블록3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아무리 업체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양산비용까지 하면 수십조가 들어가는 게 블록3 사업입니다. 솔직히 엔진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지금 KF21의 개발 비용의 2배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3에는 단순하게 카이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방산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고작 카이 한 회사가 수출을 위해서 급하다고 섣불리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KF21에 관심을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바로 블록3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카이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카이가 이번에 선보인 로드맵이 바로 KF21EX입니다. 그럼 이 KF21EX는 기존 카이가 주장하던 로드맵과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카이의 기존 로드맵은 KF21 블록3를 개발하고 그리고 기체의 날개 등을 확대해서 KF-XX라는 걸 개발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KF21EX는 KF21 블록3와 KF-XX를 하나의 기체로 통합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걸 2039년까지 개발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체를 한 가지로 통합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대체해야 하는 전투기의 수량은 한정적인데 두 가지 기종을 개발하게 되면 그 한정적인 수요를 이 두 가지 기종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각 기종별로 생산되는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F21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총 120대를 생산해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KF21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20대의 수요를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의 수요인 48대까지 합쳐서 총 168대의 수요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KF21 개발에 비해서 비용이 최대 2배까지도 들어가는 KF21EX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못해도 200대 이상의 수요는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카이의 입장입니다.
현재 KF-21은 우리나라에서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이것에 의해서 대체되는 수요는 F5와 F4 팬톰 4개 비행대대와 그리고 F-16PB 2개 비행대대에서 총 6개 비행대대를 교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중고로 도입해서 노후화된 F-16 33대와 그리고 호크 209 22대를 대체하는 수요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120대와 48대의 수요가 창출된 것인데요. 그럼 KF-21EX는 어떤 기체를 대체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은 했겠지만 KF-16U 전투기 7개 비행대대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F-15K 3개 비행대대를 포함해서 총 10개 비행대대, 최대 200대의 수요를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참고로 원래 카이는 F-15K를 KF-XX로 대체하려 했기 때문에 KF-XX를 폐기하고 두 기종의 대체로 KF-21EX로 하나로 통일하면서 200대의 수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F-15K는 2050년경까지 우리 군에서 유지할 생각이고 그래서 카이가 F-15K까지 대체 수요로 포함한 건 좀 무리가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그럼 카이가 이리 무리해서까지 KF-21EX의 대체 수요를 키우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당연히 많은 수량이 생산되어야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야지 수출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진의 생산 규모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KF-21EX에는 국산 엔진이 탑재되고 그리고 국산 엔진을 제대로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KF-21EX의 국내 생산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카이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F-15K를 이 대체 수요에 포함시킨다는 게 옳은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F-15K는 그 대단한 폭장량 때문에 우리 군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기종인데 이게 카이의 뜻처럼 KF-21EX로 대체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카이가 제안했던 KF-XX를 폐기하고 이번에 새로 제안한 KF-21EX의 성능은 어떠할까요? 우선 KF-21EX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개발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로 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 1이라고 하며 줄여서 NACS-1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2030년까지 완성하는 단계로 적용되는 기술을 보면 RAM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며 RAS 스텔스 복합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FSS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만 투과가 되는 레이더돔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RAM이나 RAS 같은 경우는 기존 블록2에도 일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카이의 주장에 따르면 부분 적용이 아니라 대량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직 유익을 빼고는 주요 부분에 전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1단계 개량인 NACS-1은 내부 무장창이 없는 개량입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론에 무장을 장착해야 하는데 이런 전폭적인 스텔스 복합재와 도료의 적용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폭적인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게 되면 운용 유지비만 상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내부 무장창이 없는 기체에 이 정도의 스텔스 도료의 적용은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NACS-1의 핵심은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전에 지향성 데이터 링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장 F-22 등에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신하기 위해서 개발된 데이터 링크죠. 그런데 이게 왜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라고 불리느냐면요. 그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링크 16이나 링크 K 그리고 링크 22는 통신의 도달거리가 보통 10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는 도달거리가 불과 1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무인기를 통제하는 멈티를 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링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고 무인기를 통제하는 멈티에 사용되냐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링크 16 등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는 통신이 먼 거리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장파장을 사용합니다. UHF나 HF 대역 등 장파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장파장은 우선 파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작습니다. 그에 반해서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는 통신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파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링크 16 같은 장파장 통신은 장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옆으로 새는 전파가 많고 지향성 통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에게 역탐지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는 단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향성이 강하고 옆으로 새는 전파가 적기 때문에 적에게 역탐지 당할 가능성이 작죠. 그래서 이 편대급 고속 데이터 링크는 스텔스기에는 꼭 필요한 데이터 링크이고, 그리고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멈티에도 꼭 필요한 통신입니다. 그걸 NACS1에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개량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개량은 NACS2라고 하는데요. 이 NACS2는 2035년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 핵심 개량 내용은 멈티입니다. 내 KF-21이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멈티를 이 NACS2에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ACS2의 개발은 203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무인 전투기는 2040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KF-21EX인데요. 그럼 KF-21EX의 핵심 개량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역시 핵심은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는 개량은 지금 세 가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KF-21에는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기 위한 하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을 활용해서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자는 아니고요. 이 경우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크기는 잘해야 500파운드급 무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각종 관통탄 등은 탑재할 수 없고 KGGB나 SDB 같은 500파운드 이하의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KF-21의 하부만을 개조해서 좀 더 깊이가 깊은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럼 이리하면 어느 정도로 크기의 무장까지 장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1000파운드급 무장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기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정도의 내부 무장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은 기체의 날개를 확장하고 전체적으로 기체의 크기를 키우고 내부 무장창도 충분한 깊이를 확보해서 KF-XX-급 전투기로 개량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신규 기체가 아닌 기존 기체를 개량해서 이런 개량을 한다면 차라리 신규 기체를 새로 생산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대신 이리 개량을 하면 2000파운드급 폭탄까지 탑재가 가능해서 벙커버스터도 내부 무장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KF-21EX 개량안 중에서 유일하게 F-15K를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이 세 번째 안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안은 절대로 F-15K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안은 현실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심지어 카이 직원들도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안입니다. 그나마 카이 직원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안은 두 번째 안으로 기체의 하부만을 개량해서 1000파운드급 무장까지 탑재하게 개량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 안은 F-15K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KF-16U는 물론이고 F-15K도 대체하겠다는 카이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2, 3단계 개량을 개발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존 KF-21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KF-21은 총 3번의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솔직히 일거리가 늘어나는 카이는 좋겠지만 개량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카이 자신들만을 위한 개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의 주장대로 개량을 하게 되면 KF-21은 5년에 한 번씩 개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KF-21EX를 좋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KF-21EX는 기존 KF-21 블록 3와 별 차이가 없는 기체입니다. 다만 블록 3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로드맵만을 카이가 새로이 제시한 것이고 본인들만이 유리하게 로드맵을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카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엔진 개발에만 5조 원 이상, 관계자들은 5조 원도 힘들다고 하고 최소 7조 원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KF-21 블록 3 개발 비용까지 7에서 8조 원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만 해도 KF-21의 개발비의 2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걸 카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드맵을 별로 가치가 없게 보는 겁니다. 진짜 KF-21 블록 3의 로드맵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각종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까지 전부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결코 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KF-21EX라는 건 기존 KF-21 블록 3의 개발안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물론 카이가 왜 이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KF-21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은 전부 KF-21 블록 3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개발된 기술이라도 그때그때 바로 KF-21에 적용해야지. 이런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카이의 뜻대로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그 단계 때마다 KF-21을 새로 개량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대폭 증가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F-35의 경우만 봐도 그건 옳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 카이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카이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KF-21EX나 기존에 있었던 KF-21 블록3나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만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기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싫었던 것입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카이의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고 결론은 KF-21 블록3에서 바뀐 게 없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할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이의 심정도 이해는 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최대한 KF-21 블록3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카이와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